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 64교 중에서 21번째 교인 활외서합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20번째 교인 풍지광교의 1, 2, 3, 4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교인 활외서합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괴상을 한번 볼까요? 활외서합입니다. 하계부터 보면 양, 양, 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교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 상괴는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외서합입니다. 자, 이 괴상을 보시면 아래가 양음음, 위가 양음양입니다. 그래서 활외서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괴명은 활외서합입니다. 여기서 서자와 합자가 저희들한테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이 서자는 씹을 서자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을 씹는다 때 씹을 서자입니다. 합은 입 다물 합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씹어서 입을 다문다는 얘기죠. 입을 다물어서 씹는다, 입을 다문다. 이 괴상을 보시면 초요와 상요가 양요입니다. 아래턱과 위턱이죠. 그리고 2, 3, 4, 5효는 위턱과 아래턱 안에 있는 음식물입니다. 근데 음식물 속에 양효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하죠. 양효는 음효에 비해서 양효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아래턱과 위턱으로 그 사이는 음식을 씹어 합치는데 그 속에 음식물 속에 딱딱한 것이 하나 들어있으니 그것을 씹어 합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활외서합 때는 씹을 서, 입다물 합으로 서합인데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 있는 음식물 속에 단단한 양효로서 단단한 것이 들어있으니 씹어서 단단한 것을 씹어 합치는 겁니다. 그게 활외서합의 우리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이 활외서합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결단으로 어둠을 씹어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옛날 한 왕국에는 깊은 어둠과 부패가 내려앉아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다.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단 한 사람, 젊은 전사 진호가 있었다. 진호는 어릴 적부터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심성을 지녔고 그가 지닌 칼날은 마치 송곳니처럼 단단한 악의 장벽을 베어내는 도구였다. 어느 날 왕국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성문 앞에서 진호는 결심했다. 이 부패와 어둠의 굴레를 반드시 깨뜨리고 백성들에게 빛과 정의를 되찾아 주리라. 진호는 먼저 부패에 물든 관리들의 업무를
하나하나 파헤치며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때로는 치열한 전투와 위험이 그를 덮쳤으나 그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이를 갈아 악의 덩어리를 한 입씩 깨물어 씹어내듯 진호는 단호한 결단과 끈기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었다. 그의 노력은 곧 왕국 전체에 전해졌고 백성들은 하나둘 용기를 되찾아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결국 진호의 결단과 희생은 왕국을 뒤덮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활해사업괴는 이처럼 어려움과 부패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야 함을, 그리고 그 결단력이 결국 모든 장애를 씹어내고 길을 열어준다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 고사를, 결단으로 어둠을 씹어내다라는 이 고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이유는 활해사업계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서투르를 읽어드렸습니다. 즉 결단을 할 때는 단호함과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서투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업계의 상징은 뭘까요? 상징은 갈등 해결과 공정한 판단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징이 갈등 해결, 공정한 판단이 된 이유는 괴상에서 보면 화합의 사업, 이 이계의 상징하는 밝음, 열정, 성취, 학의 징계는 변화, 활동, 각성, 움직임, 지는 우리니까 막 움직이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단호한 뜻이 이 징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밝음 또는 성취를 위해서 열정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볼까요? 교훈. 첫째,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 합니다. 두 번째, 공정함으로 신뢰를 쌓아라. 세 번째, 단호함과 유연성을 겸비하라. 이 교훈으로 비롯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갈등은 단호함과 공정함으로 해결하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호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부정이나 어두운 면 또는 부패 이런 부분을 척결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 사업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업계가 드러내는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보면 운세, 시운, 때운이죠. 전반적인 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재운, 재산운, 가정운, 건강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단호하게 나가라는 얘기죠. 공정하게 하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정리가 필요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손해를 봤다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하죠. 손해를 보더라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정운. 가족 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해는 솔직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건강운. 치아, 구강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즉 치아와 구강이 안 좋아졌을 때는 바로 치료해라는 그런 운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건강에 있어서 특히 치아와 구강 건강에 주의해라 그랬을까요? 이 괴상을 보면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는 음식물입니다. 즉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는 음식물을 씹는 그런 괴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 건강에서도 치아와 건강, 구강 건강에 주의하라는 그런 운세가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운세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괴상 또는 괴명이 가지고 있는 함축된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운, 재운, 가정운, 건강운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화려수학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화려수학계의 괴상, 이 괴상을 보시면 이걸 이진법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괴상을 양, 양, 양입니다. 양은 1로 표시하고 음은 0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이진법 표기법은. 그래서 1, 0, 0, 1, 0, 0, 1, 0, 1, 1, 0, 1 이런 식으로 이진법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괴상, 괴명, 관련된 고사, 상징 및 상징어, 교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관련된 운세 순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려수학계의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갈등은 단호함과 공정함으로 해결하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더 많은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